취업 전문가 임종영입니다. 자, 삼성이 드디어 공채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삼성 자소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삼성 자소서 어떤 것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포인트로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입니다. 삼성 여러분들 기존에 있었던 항목들도 있고요. 바뀐 항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삼성에서 어떤 부분들을 포인트로 삼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짚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에세이 항목으로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요. 제일 위에 취미, 특기, 존경인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 이유까지 나오고 있죠. 자, 취미와 특기 무엇을 적으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즘에 뭐 쿡방이라든지 이런 거라고 해서 이제 취미에 요리를 적는다라든지 또는 특기에 뭐 요리를 적을 실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잘 나타내는 것들, 이런 취미나 특기들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좋으실 거고요. 이 지금 에세이는 인사 담당자가 대부분 이제 면접에서 많이 쓰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솔직담백하게 이야기를 적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존경인물과 존경인물에 대한 이유거든요. 존경 이유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혹여나요 삼성과 관련된 인물들을 존경한다. 뭐 예를 들자면 이건희 회장님을 존경한다라거나 이렇게 이제 좀 속이 보이게끔 적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만약에 그렇게 나는 적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존경 이유가 굉장히 뚜렷해야 되고 분명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소서 항목 2번에 보시면은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야 되는데 존경 이유가 자신의 가치관과 좀 잘 안 맞는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줄거리상 내 가치관과 맞는 이유로서 존경 이유를 드러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긴 호흡의 자소서인 자소서 1, 2, 3번 항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취업을 선택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십시오 라고 해서 700자 이내로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걸 쓰실 때 굉장히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적으시다가 두 파트로 나눠서 적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두 개로 해서 아예 다른 내용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적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 취업을 선택한 이유 따로,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 따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적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이걸 따로따로 적으면은요, 이걸 한 항목으로 낸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회사에서는 이 항목을 한 항목으로 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임의로 두 개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적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자, 삼성 취업을 선택한 이유, 우리는 분리해서 이제 여러분들 항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삼성 취업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삼성 취업을 선택한 이유인데 중요한 것이 이제 이런 겁니다. 안 되는 것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 취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안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삼성은 세계 제일, 국내 제일의 기업이기 때문에 난 지원했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삼성이 세계 제일인 것과는 사실상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세계 제일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동경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다라는 부분들은 사실상 어떻게 봤을 때는 굉장히 유치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 외에 지나치게 삼성의 지속 가능 경영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지속 가능 경영에서 예를 들어서 기업을 이끌어가는 중심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관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과 맞아떨어져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기업 분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를 읽어내는 것. 지금 현재 삼성의 자소서는 어떤 식으로 이 사회를 읽어내는지, 그리고 그 사회를 읽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삼성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요.
자신이 바라본 삼성전자의 비전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자신의 지식 부분을 살짝 뽐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의 영업이익은 2013년 대비했을 때보다 영업이익 자체는 떨어졌지만 예를 들어서 반도체 부분에서는 2조 이상 계속해서 유지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떨어졌지만 뭐는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반도체는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이다? 바로 반도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비전들을 나는 같이 공유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되는 거고요. 뭐 그 외에 그 사회적인 관점으로 이제 보신다면은 정보통신 사회지 않습니까? 그 IoT라고 하죠. 사물 인터넷의 시대가 도래될 거고, 사물 인터넷의 시대가 도래되면 당연히 반도체는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고, 그 중심에 바로 삼성이 있을 수 있고, 그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힘도 삼성일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생태계의 변화, 즉 정보통신 생태계의 변화, 이런 부분들까지도 모두 중심에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삼성일 것이다 까지만 일단은 조사를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나서요,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시냐면 자신의 목표와 자신의 꿈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내가 삼성 취업을 선택한 이유는 삼성이 이 다음 사회에 세상의 중심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나도 어떻게 봤을 때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재가 되고 싶다. 또는 나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변화해왔고 발전해왔다. 그리고 그 발전과 변화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읽어내는 그런 자질을 갖고 있다. 그런 역량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현학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외 지사를 책임지는 임원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통신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삼성전자의 최고의 임원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꿈이라기보다는 목표에 조금 더 가깝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인재상을 활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인재상은요, 바로 몰입, 창조, 그 다음에 소통입니다. 자, 몰입은 어떤 부분이 몰입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려운 요건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표를 이뤄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몰입과 연관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창조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를 결합하고 이 아이디어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창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통에 대한 부분들은요, 대부분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역량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나는 어떤 몰입을 통해서 해외 지사를 책임지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임원이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증거 자료로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해내는 몰입정신이 강하다라는 사례를 들어주시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1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삼성 취업을 선택한 이유는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삼성의 비전과 나의 가치관을 일맥상통시키는 거,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세계 최고의 삼성을 만들겠다라든지요, 또는 땡땡한 삼성을 만들 것이다, 나의 힘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미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이미 삼성은 세계 최고고요. 여러분들이 없더라도 어떠한 삼성을 이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성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꿈,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포인트 1번 정리가 됐고요. 이제 에세이 2번으로 들어갑시다.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화돼 현재의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기존에 있었던 항목인데요. 가호가 없었습니다. 가호에서 작품 속 가상인물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은 사람들에게 또는 책을 좀 많이 읽었던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일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2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반드시 자신의 가치관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성장 과정을 얘기를 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 인간은 환경 결정론에 의해서 성향이 결정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성향을 보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와서 어떠한 가치관을 막연하게 지녔는데 줄거리를 따지면 이렇습니다. 지녔는데 구체화된 사건, 즉 그 막연한 어떤 그 성향이나 또는 내 생각들이 부정당하는 사건, 그러니까 생각을 좀 전환시킨 사건이 있다라든지 또는 그 상황이 좀 확고하게 된 사건, 이런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뭐 가령 제 얘기를 들어볼까요? 저도 이제 가끔씩 수업 시간에 가끔씩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를 키운 탈아는 가난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진짜입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고 돈이 이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꿔준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어떤 돈이 중요하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 돈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삶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알베르 까미가 쓴 이방인의 주인공 메르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메르소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었고 살인을 저질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3번, 4번을 읽으면서 이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 메르소의 어떤 그 죽음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정신, 우리 흔히들 실존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정신을 배우게 되었고 그때부터 어떤 돈에서 나의 인생의 길, 이런 부분들로 좀 전환되게 된 그 사건이 바로 저는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을 읽으면서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줄거리를 만들어내시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책을 안 읽었습니다, 선생님. 어떡할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인생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그 사건을 찾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부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자신의 가치관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 포인트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500자 이내입니다.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기승전결의 방식으로 뭔가 갈등이 고조되고 전환되거나 아니면 내 가치관이 확고하게 된 부분에 임팩트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써주셔야지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세요. 이 부분이.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많은 질문이 뭐냐 하면은 선생님, 삼성과 반드시 관련된 이슈여야 하나요? 반도체가 또는 주식이 그런 질문이어야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에 대한 관심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성에 입사를 하게 되면요, 삼성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삼성을 반대하는 사람이 들어가더라도요, 충분히 여러분들은 삼성에 충성을 하게 되실 거예요. 분명하게 제가 그건 장담을 합니다. 그러니 삼성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처음부터 삼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요즘 기업의 분위기가 그래요. 기업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삼성, 저는 태어날 때부터 현대. 굉장히 유치한 대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삼성에 관련된 이슈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건 왜 하나요? 왜 하냐면 논리적인 사람을 채용하고 싶어서입니다. 대부분 어떤 그 생각이라든지 어떤 경험을 할 때 또는 보고서를 할 때, 일을 할 때든 같이 일을 할 때 굉장히 그 어떤 좋은 사람은요, 합리적인 사람, 그 다음에 그 합리성을 통해서 논리적인 사람이 일을 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는 동료를 뽑거나 같이 일을 하는 부하 직원을 뽑을 때는 논리적인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라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점이 여기에서의 포인트고요. 논리의 기본 구조가 있습니다. 기본 정보, 현용 정보, 그리고 판단력 정보로 이어지는 순서인데요. 기본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또는 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용 정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바탕으로 판단력 정보,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논리적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건 그 UCC 동영상이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자료로서 여러분들 무료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서 너무 짧다, 아쉽다. 그러시면요, 여러분들 직접 저를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또 다른 자소서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